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도리랑 좀 평소에 안 오던 길을 왔어요. 여기는 이게 같은 단지인데 좀 집들 공사 짓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이쯤 오면은 길을 돌아서 가는데 하루는 제가 정말 여기 끝이 궁금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여기가 다른 찾기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 끝까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 길이 궁금해서도 갔었지만 그날 이제 저희 도리가 배변량이 엄청나요. 소변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산책을 하면 이 소변의 끝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1시간 반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마크할 것도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 진짜 미국 올 때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뭐 젊어서 온 것도 아니고 40대 다 돼서 왔으니 뭐 암담하죠. 예. 그리고 제가 국어국문과 나왔거든요. 영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문과 출신이라 해도 회사 취직을 좀 준비를 했었으면 영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토익 시험 3번 본 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탭스 한 번. 지금 탭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때 당시엔 탭스 있었거든요. 그리고 토플은 아예 안 받고 이제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완전 뭐 대학 가면서 손을 놨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영어가 안 됐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뭐 지금도 되게 못하죠. 완전 못해 진짜. 깝깝한데 저는 항상 다른 사람 기준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회의를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데이라고 해서 학부모 상담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때 혼자 간단 말이에요. 항상 진짜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부터 혼자 다녔어요. 그리고 뭐 맨날 뭐 애들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으면 항의하고 막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항의해요.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지금 생각하면 좀 되게 웃겨요. 그리고 진짜 더 웃긴 건 진짜 그때 영어도 하나도 안 냈을 때 그렇게 학교 가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한국 속에. 진짜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하고 그랬어요. 나서 누가 하라면 하겠죠, 당연히. 제가 뭐 애들 인터내셔널 페어 같은 거 하면 이제 하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하진 않죠, 이제는. 근데 이제 아이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막 처음 갔던 학교는 애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맨날 하고 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를 떠올리면 어쨌든 간에 항상 그때보다 나아요. 지금 아무리 못해도 항상 제가 처음 여기 미국 왔을 때보다 나니까 항상 뿌듯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 상담 가면 또 늘었어. 작년보다 더 늘었네. 뭐 다들요. 말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네가 일하니?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한 번도 학부모 상담 안 가고 저만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이렇게 원어민처럼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영어 뭐 공부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그냥 영어를 대하는 태도예요. 자세.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못하면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왜냐면은 학창 시절 때부터 영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는 성적을 위한 영어지 그 실생활을 위한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학원에 있었을 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애들이 학교 내신 뭐 중학교 내신 애들 되게 쉽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한국은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운 영어들 하는 애들 많아가지고 학교 내신 같은 거 리스닝 같은 거 틀어주면 깔깔깔깔 웃어요. 왜 웃니? 그러면 쉬워서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온 애들은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보더라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한국 성적 내기 위한 그런 영어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영어 못하면 좀 창피해요. 뭐 이렇게 학교 공부 못했나 뭐 이런 게 따라다녀서 그런 건지.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어 못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게 정말 창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어는 부끄러워하는 순간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미국 와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물론 영어 배우러 다녔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 영어 배울 때 다들 막 이런 거, 야 너네 미국에서 사는데 영어 그 정도로 안 하고 왔어? 야 진짜 너네 심각하다, 뭐 자세가 안 돼 있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못하지, 어떻게 영어 안 쓰는 나라에서 왔는데 영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런 태도예요.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면 잘한다 이제 항상. 그리고 계속 틀려, 그냥 마음 놓고 틀려, 편하게. 그러니까 좀 언어를 편하게 오히려 저는 정말 부담감 없이, 여기가 영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나라인데 좀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영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불편한 사람은 아무래도 언어가 잘 안 되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냥 편한 친구들 만나면은 영어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편해야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려면 이렇게 부끄럽거나 이런 태도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요. 영어 못하는 거 당당하지. 뭐 어때서? 내가 못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 틀려도 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면 언어는 좀 늘어요. 그래서 저도, 도리야 이제 돌아가자, 우리 도리 가자, 도리 컴. 오늘 신났네요. 네, 언어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정말 이 단어는 내가 평생에 입에 담지 못할 단어겠다. 왜냐면 이제 뭐 스펠링부터가 너무 어렵고 발음 너무 어려운 거면 이제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죠. 그러니까 발음 어렵고 힘든 거는 저도 그거 막 발음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뭐 어쩌다 보면은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쓰다 보면 완전 언어미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게 또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리스닝은 이제 자동적으로 느는 게 있어. 듣다 보면, 왜냐면 우리가 여기 외국에 사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른 언어들이 있잖아요. 상황 보고 이해하는 것도 커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영화 궁금해서 무슨 내용인지 이제 봤는데 자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자막이 없는데 무슨 상황인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물론 일본어 하나도 못하죠.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게 내가 영어를 상황과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반 이상이구나. 50% 이상은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눈치요. 이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언어가 다 다른데 왜 2개국어 일단 하면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건 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었던 게 하나도 못하겠다. 야, 영어 하는 것도 있는데 무슨 다른 언어 이런데, 제가 그거 일본 그거 보고선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눈치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정말 처음에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옆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억양이 굉장히 세요. 저도 세지만 걔도 세요. 어린애인데 왜 센지 모르겠지만 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걔가 말하면 애들 다 못 알아듣죠. 그땐 다 못 알아들었겠죠. 제가 하는 얘기도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원래 미국 애들은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들, 독일에서 온 친구들 그렇고, 선생님 했던 애들도 유럽에서 미국 애들은 정말 신기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소리 지르지 않아요. 막 소리 지르지 않고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애들을 다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티칭 테크닉도 배우긴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아이들이 경청의 태도가 좋아요. 집안에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서 와가지고 잘 리슨할 줄 아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걔네들 태도가 좋으니까 들은 거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한국 속에 그 담임 선생님이 뭐 교정 선생님도 부르고 다른 뭐 선생님들도 공강인 선생님들 불러서 이제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희 큰딸의 체리님을 보면 그걸 가지고 계속 칭찬하는 거. 정말 잘했다. 야, 그렇게 앞에서 발표하니까 얼마나 훌륭하니.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진짜 발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얘가 용기 낸 거, 그 과정에 대해서 얘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도 시작 이런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그때 같은 반 남자 친구가 얘 처음 왔을 때 뭐 스트로베리 이거 한마디 했다고 박수 치고 막 잘했다고 막. 또 가끔씩 얘가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 엄마 진짜 걔의 고마운 얘기를 아직까지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그 남편 일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라서 연락처가 없어요. 정말 연락처만 있다면 제가 진짜 그 가족 다 초대해서 정말 밥을 먹이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가족이에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태도가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격려해주는 친구들. 아니 솔직히 뭐 2학년짜리가 딸기 뭐 이 한마디 했는데 오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선생님이 딸기 알아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애가 뭐 걔 인격이 대단한 거죠, 뭐. 그렇죠. 애들도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라에 와서 그 식당 카페테리아에 그 중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발음 되게 안 좋아요. 제가 진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 좋아요. 근데 굉장히 당당하게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눈치껏 알아듣고 그 선생님 말한 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좀 애들이 이렇게 뭐 이런 표정 짓는 날 있잖아요. 퀘스천 마크 뭐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 지을 때는 옆에 있던 이제 미국인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따라해요. 근데 저는 그 중국 그 분을 보고서 정말 영어 저렇게 해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 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함 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게네스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가 그 20살이 돼서 왕이 됐어요. 걔네 아빠가 필리포스가 그리스는 이미 통일을 해놨고 세계 통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근데 그 아빠 필리포스가 죽고서 왕이 됐는데 솔직히 20살 물론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고 훌륭해요. 애가 정말 그릇부터가 커요, 알렉산더는. 근데 20살 때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참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요. 근데 디오게네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좀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근데 디오게네스가 근데 또 그때 그 말을 또 마침해요, 알렉산더가. 네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래? 이러면서 이제 디오게네스가 그래? 그러면 햇빛 만들 수 있겠어? 그러는 거여서 아니 그거는 내가 못하지, 알렉산더가. 그랬더니 그럼 좀 비켜줄래? 네가 내 햇빛 가리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디오게네스는 행색이고 이런 것도 막 꾀죄죄해요. 막 그 견유학파라고 해서 개처럼 살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대로 살자, 그런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디오게네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알렉산더가, 이게 또 알렉산더의 또 멋짐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냅둬라,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면 디오게네스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물론 디오게네스도 훌륭해요. 그렇게 모두가 다 굽신거리는 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정말 당당함의
뭐 끝판왕인 거죠. 근데 그때 디오게네스는 한 60대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20살, 완전 애송이에다가 권력을 진 자인데 그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창피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알렉산더 20살의 알렉산더도 저는 뭐 60살의 디오게네스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역량이 있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해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그런 디오게네스의 당당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못하는 거. 네. 그냥 당당하게 틀리시고요. 당당하게 못해도 돼요. 그래야 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태도로 나아가시면 뭐 어느 정도 브로큰 잉글리시 완전히 뭐 우리가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영적 동물이어서 정말 간절히 바라면 알아듣습니다. 그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리는 사람입니다. 구독 잊지 마세요.